2020 도쿄올림픽이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지 정확히 56년 만에 두 번째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올림픽의 모토는 아시타오 츠카모우, Discover Tomorrow, 내일을 발견하자입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올림픽이 내일을 발견하는 대신 매일같이 악재가 발견되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의 대회조직위원회가 최근 최종적으로 올림픽 선수들이 이용하게 될 침대와 테이블이 있는 방을 공개하였는데요. 그렇게 욕을 먹었던 골프한지 침대를 결국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NHK에 여러 국가 올림픽 선수들에게 골프한지 침대를 보여줬는데 호평뿐이었다 라며 친환경적이고 가볍기 때문에 위치도 변경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조차 부끄러워하는 모습인데요. 30조 원이 넘는 돈을 올림픽에 때려 박았는데 침대는 왜 골프한지냐? 골프한지 침대를 만든 진짜 이유는 다른 국가 선수들이 잠을 설쳐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일본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일본인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이 이 골프한지 침대를 개발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과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무조건 일본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외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충격적인 증거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관세청에 의해 일본산 화장품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250km 내에 있는 항구에 선적된 화장품들의 위험성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식약처도 최근 일본의 후로후시라는 화장품 회사가 생산하는 후로후시 모테 마스카라와 후로후시 모테 라이너에서 토륨뿐만 아니라 우라늄까지 발견하여 즉각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시민들도 아베 내각을 신뢰하지 못하여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후인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년 동안 방사능 오염 수치를 측정해 왔는데요. 일본 전역에서 31개의 시민 방사능 측정실을 두고 4,000명이 넘는 일본 시민들이 참여해 총 2만 개가 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이 방사능 지도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방사능 수치를 읊을 필요도 없이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심각해 보이죠. 이 시민단체가 보유한 측정 기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시간으로 방사선율을 측정할 수 있는 한 대당 4천만 원이 넘는 신틸레이션식 방사성 측정기뿐만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웬만한 지방단체조차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방사능 측정기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국적도 아니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전문가용 측정기까지 동원해 수년간 수만 건의 데이터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도 신뢰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가운데 우리 제주도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쾌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단이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본이 아닌 너무나도 안전한 도시 제주도에 전지훈련 캠프를 설치하도록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의 이미지와 수많은 역사적 유산, 주요 정상회담과 다수의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왔는데요. 결국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세계 평화의 섬에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더해져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의 경우 관광을 왔다가 제주도의 매력에 반해버린 나머지 아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은 제주도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약 3달 전부터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하였는데요. 제주도 체육회와 국제 교류 협약을 맺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페인,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5개의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이미 말레이시아와 스위스 국가대표팀들이 6월에서 7월 사이 제주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성과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사격 국가대표팀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인천시를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하였고, 미국과 캐나다의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33명, 독일, 프랑스, 중국, 독일 등 114명의 선수는 이미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트렌덕판 처간부의 5명도 문경시를 방문하여 전지훈련 시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 선수단들이 한국에서 지내며 훈련하고 일본에는 경기만 치르러 가는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릴 당시 일본은 해외 선수단들에게 한국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칼기 폭발 사건 등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일본에서 훈련을 하고 한국에는 경기만 출전하러 가라는 식으로 해외 선수단들을 꼬셨습니다. 이로부터 32년이 지난 지금 2020 도쿄올림픽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본. 바로 이 일본이 한국의 해외 선수단들을 모조리 빼앗기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본 문부성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에서 70%가 넘는 9천만 명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당자은 사삼장 법사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뜻이죠. 인과응보. 그리고 정산종사법어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사자성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사필귀정.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8일 하루 동안 일본은 최종 판정을 받은 자가 하루 만에 515명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기사와 논평을 주로 하던 일본 언론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가 지금 일본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갈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아베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비상사태 선언을 선포한 다음 날인 8일자부터 각 언론에서는 일본의 현재 실태와 방향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숨겨왔던 실태들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 까발려지기도 합니다. 인사이트 나우의 일본이 C19 검사의 소극적인 이유라는 칼럼에서 한국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모범적인 대책과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까지 하고 있으니 억울하지만 대단한 일이다. 라고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솔직한 일본의 속사정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검사를 확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PCR 검사 기계의 부족, 기계를 취급하고 판정할 수 있는 직원의 부족, 그리고 설사 기계와 직원을 늘려도 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가 검사와 처리 능력을 2배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의료 붕괴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전문가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아예 검사를 처음부터 확대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 문제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 전문가들은 PCR 검사의 신뢰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음성과 양성 반응이 잘못된 결과가 대량으로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검사의 확대를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보니 일본이 도쿄올림픽과 일본 경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제적인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결론적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서 대처하지 않고 지금처럼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소극적인 방법이 가지고 오는 사태는 끔찍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비상사태 선언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단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우리와 아베 정부는 배우지 않고 있는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칼럼에서는 아베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데 이 칼럼은 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리더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아베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은 세계에서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 존재감이 침몰하고 있고 주목받는 일본인 리더도 줄어들고 있다고 봤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지도자로서 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항상 의료 붕괴를 핑계 삼아서 소극적인 검사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파 속도가 급상승하고 있고 최종 판정자도 확대되어가는 상황이 되니 결국은 검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격리 치료하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최종 판정자 중에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의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호텔 등 숙박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라면서 7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공무원 교육연수원, 삼성 및 현대자동차의 시설 제공 등 19개소의 생활치료센터가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활치료센터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현재 4,000명의 수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한화생명연수원인데 그곳의 관리 시스템과 하루 일과 등 치료 과정을 일일이 분석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취재해 기사화했습니다. 이 센터에서의 평균 체류 기간은 3.7일이며 센터에는 40명의 의료 및 공무원, 경찰 등 관계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 병원이 시설을 모니터로 관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병원으로 이송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수립해야 하고 운영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아예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베가 미래형 다짐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베는 항상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축할 계획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결국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매번 근성만 보여주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모든 정책을 동원해 대책으로 정책 패키지를 같은 단어들만 남발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결국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코이케 도지사도 매일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등의 말만 하면서 어떤 의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베는 그동안 큰소리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미 다 놓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아무런 준비와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일본 언론에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아베와 공범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본의 문제점들이 줄줄이 터질 것입니다. 뭐든지 숨길 때는 모르지만 막상 건드리면 실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베와 일본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